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오리지널 시리즈 BB 바이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BB 바이러스는 블루블러드 바이러스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처럼 혈액 속의 적혈구가 푸른색을 띠게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피의 색깔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온 또한 인간의 평균 체온인 36.5도보다 훨씬 낮은 13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며 신체 장기들도 그런 체온에 알맞는 상태로 변하여 유지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감염자의 행동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증상 중 가장 뚜렷한 변화는 도덕심, 공감 능력, 애정 등의 감정이 극도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BB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발견된 서리마을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줬다는 이유로 손님이 직원을 심하게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직원은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왼팔이 부러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직원은 병원 식사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던 경찰은 그날 저녁 집으로 귀가한 뒤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옆집에 찾아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 계속되자 서리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지자체에서는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처 마을에서 부모가 아이를 해치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학생과 교사가 칼부림을 벌이는 등 심각한 분노범죄 묻지마 사건이 연달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확산세와 위험성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지역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을 받거나 감염자가 나타난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나타나는 등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득을 따지며 남탓을 하거나 질병 통제 활동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사망자가 하루 30명이 넘어서고 나서야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 규모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즉시 신고하거나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BB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이미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나 무기를 쥐고 있을 경우 특수 필터가 장착된 방독면을 착용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테이저건이나 마취총으로 대상을 제압하도록 하였습니다. BB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 마스크로는 아무런 예방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감염자와 마주친다면 전염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선 예방이 불가능하다면 치료 방법을 빨리 찾아야 했기에 국민들 사이에 떠도는 민간 요법부터 백신 연구 및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장 붕괴와 감염 공포가 확산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던 어느 남성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약물 치료도 하지 않았음에도 서서히 바이러스가 자연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했던 특별한 활동은 바로 매일 퇴근 후 1시간 동안 상담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심리치료였습니다. 정부에선 즉시 해당 치료센터에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었고 오히려 어설플 정도로 전문적인 치료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는 이용객에게 올바른 심리 상태를 권유하거나 조언을 해주지 않았고 그저 방문자의 이야기를 사소한 것부터 전부 다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이후 BB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 일부에게 전담 상담사를 배치했고 감염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매일 2시간씩 감염자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분노에서 핏대를 세우며 욕설과 막말을 하던 감염자는 이튿날 변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혈압 상태와 분노에 찬 상태였지만 스스로 통제하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평균 일주일간 심리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것이 검증되었고 모든 BB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상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또는 제압되어 정부에 보고된 감염자들은 모두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모르는 상태인 변종 BB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사회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완치된 환자들도 사실 완치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 잠복기에 들어간 것이기에 언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점점 삭막해져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극도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유전적 진화는 아니었을까요? 사서님들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억눌러 참고 사는 것보단 사소하고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타인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서님들이 최근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뉴타입 코너. 뉴타입 코너는 사서님들이 직접 만든 기괴한 존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간단한 그림과 100자 미만의 짧은 설명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분류번호 221003, 제보자 레고 검객, 이름 천사와 악마의 날개. 이 존재는 두 개체가 한 쌍으로 활동합니다. 두 개체 모두 커다란 날개로 날아다니며 지면으로부터 6km 높이에서 비행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몸통 중심에 아주 작은 눈이 있는데 시력이 매우 뛰어나서 지면에 위치한 먹잇감, 정확히는 혼자 있는 인간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리고 두 개체는 소닉붐을 일으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먹잇감의 근처로 낙하합니다. 그 후 천사의 날개로 불리는 개체가 먹잇감의 머리를 꼬리의 독침으로 찌릅니다. 꼬리에서는 강한 용해액이 분출되어 먹잇감의 머리는 순식간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립니다. 뒤이어 악마의 날개가 두 개의 꼬리를 대상의 명치와 둔부에 찌른 뒤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먹잇감의 남은 신체는 마치 녹아내린 마시멜로처럼 뼈와 내장, 근육이 흐물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후 두 개체는 등에 있는 세로로 기다란 입에서 얇고 기다란 혀를 이용해 식사를 하고 두 개체는 방해 요소가 없는지 서로 반대 방향을 눈으로 예의주시합니다. 위험분류 등급 B. 경계심이 강하여 근접하여 제압하긴 어려우나 숙련된 스나이퍼에 의해 시야 밖에서 저격총으로 사살 가능. 접수 완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